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이 늦어서 오늘은 조금 빨리 HLB 관련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죠. 시장보다도 좀 강하게 나온 것. 이것은 분명히 좀 많이 좀 과하게 좀 빠진 모습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이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하게 빠졌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많이 밀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에 있어서 큰 그림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봐야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이거 또 이거 하락에 대한 또 안 좋게 제가 또 말씀 이거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좋게 설명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것 그리고 많이 봐왔던 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저는 뭐 일부러 안 좋게 말씀을 드린다든지 일부러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을 좀 마음을 좀 맞추는 그런 냉정해야죠.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거짓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낮은 가격은 아니에요. 큰 그림을 봤을 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반등이 구간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단기 하락의 과한 모습들이 보이는 구간들이 있어요. 모든 종목들이. 근데 이게 종목마다 또는 시총에 따라 아니면 그 묵직한 즉 제가 좀 전에 말씀 뭐 시총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좀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빠지는 가격 그러니까 어떤 종목 보면 야 아니 수십 프로 이렇게 바로 뭐 직각으로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빠지는 것도 있는데 반등은 요만큼 나오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차트가 있어요. 많아요. 이런 차트도. 이게 왜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거는 엄청나게 단기 상승이 빨랐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도요. 하락이 가파르기 때문에 상승도 가파랐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기적인 상승이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라 하락을 하는 과정 여기 보시면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도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빠져서 어느 정도 빠졌죠. 빠졌는데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구간별로 과하게 빠지는 구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하게 빠졌다. 지금 HLB는 이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구간, 즉 이탈, 지지를 해줘야 하는 자리를 이탈을 합니다. 이탈을 하게 되면 그 이유로 좀 계속 물론 시장도 하락이 나와서 그런 건 있어요. 시장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다. 즉 시장만큼 더 빠진 종목도 있지만 시장에 비해서 강한 것도 있고요. 시장보다 덜 빠지는 종목도 있고 그거는 꼭 시장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졌을 때는 빠지는 모습에서는 종목이 빠진다라고 보는 거지만 과하게 빠지고 덜 빠질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HLB는 좀 과하게 빠지는 단기적으로 그런 뭐 이게 지금 설명이 있어서 이해 딱 들으실 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꼭 어떤 정답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생각한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그래도 전달을 해야 되고 그 전달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시켜드려야 할 이유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 하락에 과하게 빠졌는데 여기에서 단기 하락이 과하게 빠져서 오늘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과하게 빠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 많이 빠졌다. 전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다. 저점이다. 이걸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아니다, 나는 과하게 빠진 것 같다, 그리고 반등 나와야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 그렇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어떻게 이 위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된다. 자리를 잡는다가 아니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다, 단기로도 장기로도 뭐 많이 빠졌다, 바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확인한다라면 뭐다? 네, 이 위에 올라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과하게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네, 이 위에를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걸 몰라요. 제 실력으로는 중기 장기로 봤을 때 과하게 빠진 것인지 자리를 잡고 올릴 것인지 제 실력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모른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이 만약에 중장기로도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어떻게, 예, 이렇게 여기와 같은 모양이 나와야 돼요. 자, 여기 이렇게, 여기, 그리고 보다 안 빠져야 돼요. 안 빠져야 된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여기서부터 계속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럼 지금은 어디, 이 자리를 유지해야 된다. 저는 이것도 지금 상황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지표를 보시면 좀 넓어진 상태죠. 이게 넓어지면서 좀 좁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자리를 잡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좁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네, 이 근처에서는 일단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는 넓기 때문에 좁아지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는 좁아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위치에서 자리를 좀, 네, 잡아주는 모습, 이 모습이 나오면 좋다. 그래서 단기적, 원래는 제가 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예, 했잖아요. 단기적으로 과해서 오늘 상승이 좋은 거는 맞다. 하지만 이 상황에 다시 빠지면은 중장기로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중장기로 바닥을 만들 때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한 슈팅이 한번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과하게 빠져서 단기적으로 그래도 끌어올린 힘이, 예, 강했다. 저도 사실 이게 3%대부터 매매를 저도 매수해볼까 이런 생각은, 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 대한 확실성이 없어서 저도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 5분봉 차트 보시면 제가 매수를 못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눌림이 없어요, 눌림이. 그러니까 이 눌림은 눌림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매도 물량을 다 받아먹었다는 얘기예요. 올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강한 바닥을 만들어줄 수 있는 큰 손이다 라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처럼 들어가 볼까 하는 그냥 일반 개인들의 물량이다라고 할 때는 조금 시장이 안 좋으면 좀 깨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수급상으로 보면 기관과 외인, 그쵸? 예, 프로그램에서 아주 강한 매수가, 예,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그냥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이 시간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모습에서 바닥, 즉 큰 그림에 있어서 바닥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지금은 분명히 중요한 위치는 맞아요. 여기가.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대한 것도 같이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뭐 흐름을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좋은 가격이 오면 저는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러한 모습보다도 더 좋은 현금화 기회가 오기를 좀 기다려 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 엄청난 상승을 보는 것보다, 물론 시장이 좋아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준다 같이, 그러면 현금화할 이유가 없죠. 뻔히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도 그렇고 또 시장에 비해서 좋은 모습이 나오면 현금화하는 전략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현금화가 되지 않아요.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예, 결과를 좀 보고 계시지 않을까, 또 이런 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학도 지금 보시면 지금 저항 자리이죠.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저항 자리인데 이 위치를 뚫고 이제 안착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모습을 보면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10% 수익 내기도 어렵다. 이때 분명히 말씀드린 게 그러면 10%라도 절약을 하고 뭐 10%가 아니어도 5%든 5% 이상 빠지면 그때 다시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지나고 나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뭐 반등이 나올지 제가 알겠습니까? 오늘 반등이 나오는 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매도 그리고 기준 이탈됐기 때문에 매도하고 여기던 매수를 하게 되면 지금 올라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평단이 낮아지고 특히 또 오늘처럼 올라오면 더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러니까 재료만 보게 되면 언젠간 가겠지, 뭐 언젠간 가겠지. 예, 좋은 현금화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뭐 지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나중이라도 또 기회가 있을 때 네, 있어도 못 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여기에서 현금화 할 수 없죠. 왜? 올라갈 것 같아서. 예,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하시지만 그냥 저는 이제 기술적인 내용과 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매매한다라는 것을 그냥 예,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은 단기 하락이 좀 컸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예, 수급도 상당히 좋다. 그럼 여기에서 바닥 형성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예, 드려봅니다. 뭐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 참 죄송한 내용이지만 저도 욕심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장중에 들어가고 싶다. 예, 그럴 만큼 강했어요.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시청하시는 분들 제가 뭐 기분 좋으라고 예, 보이시는 그대로예요. 상당히 좋았어요. 예, 시장도 좋았지만 시장보다 더 좋았어요. 흐름이. 예, 어쨌든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 수급과 이 흐름을 그냥 상승 쪽이 아니어도 횡보 쪽으로만 유지를 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시장은 반드시 꼭 예,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